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들어오기 전에 부탁드리는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10월달 고용이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은 10월달 고용이 15만 명 증가에 이러한 소식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인 17만 명보다도요 굉장히 크게 하락한 부분이고요. 저번 달에 29만 7천과 비교하면은 거의 50% 정도 감소했죠. 거기다가 앞선 12개월 월 평균 고용 증가세도 그리고 앞선 12개월 월 평균 고용인 25만 8천 명보다도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고용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실업률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치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간 3.9%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는 지난 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당 임금 역시 시장 예상치인 4.0보다는 높았지만은 저번 달이 4.3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보다 야, 이거 임금 상승률도 확연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인플레의 가장 큰 3요소라고 제가 이제 정한 게 이거잖아요. 첫 번째가 에너지고, 두 번째가 식품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임금 상승률인데, 이 중에서 세 번째가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식품 안정 이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임금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확연하게 줄어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10월 고용에 대해서 전문가 시각 연준의 이건 꿈의 보고서 관련 내용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 것은 고용 시장이 점차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꾸준하게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는 연준의 스탠스, 이 지표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커지게 될 텐데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12월 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95.4% 기록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 전까지 기준금리를 한번 인하할 가능성 현재 85.2%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기술주, 성장주,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상승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부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이버, 카카오부터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WTI 기준 80.51달러로 마이너스 2.36% 하락 마감하면서 이것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채권은 급등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날 것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헝다랑 비구이 위안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걸 리스크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최대한의 안도 심리를 주려고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안도 심리를 주기 위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양의 채권을 발행을 했고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스탠스도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일단은 한숨 돌려도 되겠다 정도로 현재 뉴스들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이것도 한국 영향 받을 테니까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에서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아예 그냥 출시를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사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역시도 AI 챗봇을 공개를 하면서 계속해서 신제품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다? 반도체다. 이 AI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돈 벌 시간이 왔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사 잘 나가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공매도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제한적으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금융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관련 테마로 연결돼서 단기적으로는 좀 꿈틀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3사가 지금은 좀 잘 나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이 문제죠. 최근에 이제 뭐 고금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글로벌로 그리고 이제 이 GM과 같은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공장의 세팅을 좀 뒤로 미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은 실적부터 조금은 흔들릴 그러한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다가 이 배터리 악재 관련된 뉴스들이 좀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이버 글로벌 웹툰 거래액 분기 최대치 경신했다라고 하는데 네이버와 쌍두마차가 카카오죠. 근데 이제 이 웹툰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IP를 공급하는 출판사들 있죠. 얘들이 상장되어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이왕 볼 거라면은 예, 이 IP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 우선적으로 보는 게 어떠할까? 여기에는 우리가 직접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웹툰에만 이렇게 타겟을 딱 잡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냥 IP 전문 업체들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 있는 것 아닐까 싶은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웹툰 관련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들 호실적에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감탄을 한 게 뭐냐면 금호 타이어가 드디어 제대로 된 흑자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년을 적자를 봤는데 야, 이거 흑자로 바뀔 정도라고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흑자를 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가 원자재 이 가격이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고무 관련 계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가지고 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HMM의 운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높은 운임이 보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특히나 한국에서 수출을 주로 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장을 멈추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운임 낮은 수준 유지하고 그리고 고무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쪽으로 이제 많이 뽑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쪽 중국이랑 일본 때문에 경쟁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수요는 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업황이 계속되면은 타이어의 실적이 좋은 부분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다 정도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K 버섯 사업이라고 하면서 현대코퍼레이션이 이 계속해서 스마트팜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안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니즈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여기 관련주로 엮여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얘기가 나온 지 한 3, 4년 됐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실물이든 뭐 실적이든 뭐가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 좀 안 좋다 싶으면은 거기선 잠깐 멈추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이쪽 테마도 꿈틀거릴 그러할 시간이 되었다 정도라는 건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내용이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수급 들어온다, 수급 들어온다. 이제 저항 하나씩 돌파해 나간다. 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7% 넘게 강한 상승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이 탄력이 딱 왔잖아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 내용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걸 보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자, 첫 번째 이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자회사의 실적보다 순항하고 있는 수주에 집중하도록 하자.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여지게 되었지만 향후 전망이 괜찮다면 주식은 결국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주만 괜찮다면은 향후의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나쁠 게 없겠구나 정도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3분기 수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지금 벌써 연내 이 68%의 목표를 달성을 하였는데 향후 10월달 수주분까지 합산하면 75% 달성될 예정이고요. 11월, 12월달에 SMR, 복합화력, 대형 GT,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수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간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과거에 리포트가 나왔을 때 올해 예상 목표치를 말하면서 주가 어디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최소한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대에 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순항하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 가격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일단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괜찮게 인정을 해주자라고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지금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캐스크 사업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커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 두산이 한국 쪽에서 수주를 받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증명하면 해외에도 이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분기에 SMR 수주 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다? 이건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괜찮다는 것만 증명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수주들도 꾸준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이거 첫 시작 괜찮네 라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좋겠다 라는 식으로 관련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 맞춰 11월, 12월 영국, 네덜란드 쪽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체코 관련해서는 내년 3월 관련되어서 이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이러한 주요 이벤트 있을 때마다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잖아요. 또 한 번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 수소가 관련해서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이쪽도 한국의 수자원 공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움직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어가지고 야, 이쪽도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원전이 굉장히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 가스 터빈 그리고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수소 사업이 이 두산에서도 굉장히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과 차트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을지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는 자,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 자,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봤던 이 저점 부근의 외국인 수급 결국에 오늘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두 군데에서 빨간불 켜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참고해 볼 수 있죠.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첫 번째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간다. 자, 일단 상단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여유가 얼마 없긴 해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중심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빨간색 선 60일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60일선 하면은 한 달이 20 그리고 곱하기 3을 해야지 나오는 수치잖아요. 한 분기 관련된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서처럼 추가적으로 여력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61선을 중심으로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딱 돌파했을 때 탄력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들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돌파했을 때 일단은 241선이지만 과거에 241선을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잖아요. 여기까지 쉽게 돌파했을 때 481선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을 안 한다면 쭉쭉쭉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81선 위에서의 전략도 한번 짜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너무 나중에 얘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이 아래쪽에서의 전략만 한번 쭉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좀 아쉬울지 몰라도 향후 미래 수주의 일정을 놓고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인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유지만 되더라도 굳이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먼저 내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1차 목표는 우리 처음부터 생각했던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6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저는 이거는 481선까지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때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기준이 어디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은 일단 21선 위에서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언제 하는지 노려보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돌파하면은 그냥 상단 이탈 없으면은 홀딩하면서 쭉 끌고 가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맞춰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영상 마치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이제 날씨가 오늘부터 비 끝나고 나서 추워진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